시청자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 전역이 유례없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롭던 오전 10시. 캄보디아 내륙 깊숙한 곳, 바탐방주의. 하늘이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레이더망을 교묘히 피해 침투한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단 4발의 정밀폭탄으로 적의 심장부인 무기 저장고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캄보디아 군 당국은 주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현지 주민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난길에 오르는 등 아수라장이 된 상태입니다. 대체 이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한 비행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건 직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산 최정예 전투기인 F-16의 소행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언론과 정보당국이 밝혀낸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F-16보다 작고 날렵하며 훨씬 더 위협적인 기동성을 가진 의외의 기체였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훈센의 집까지 날아갈 기세다 라며 환호하고 있고, 외신들은 이 사건이 동남아시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훈련기인 줄 알았던 이 기체가 어떻게 적진 100km 지점까지 침투해 귀신 같은 솜씨로 폭격을 성공시킨 걸까요? 이 충격적인 폭격 사건의 이면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한 이방인의 운명적인 목격담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국격 상승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놀라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접경 지역 근처에서 사업차 머물고 있던 제게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생활하며 이 지역의 긴장 상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강자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 전부터 태국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와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체감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이 어떻게 타국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태국 사우지와 맞닿은 국경 인근은 늘 긴장감이 감돌긴 하지만 대놓고 큰 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었죠. 저는 거래처를 만나기 위해 바탐방주 근처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부터 지면을 울리는 듯한 기분 나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만 하늘을 가르는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고 강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카페 밖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갔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저 멀리 산 너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폭탄이다! 폭탄이 터졌어! 사람들은 겁에 질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평화롭던 거리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크놈 산포산 뒤편에서 두 차례의 거대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곳은 캄보디아군의 핵심 기갑기병 사령부와 무기 저장고가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즉각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고 선동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했는지를 말입니다. 민가에는 단 한 발의 파편도 튀지 않았고 오직 군사시설만이 정확하게 타격받았습니다. 당시 태국 아마린 TV와 여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태국 공군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공격을 수행한 기체의 정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태국 공군의 주력인 F-16이 출격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보 당국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망을 비웃듯 빠져나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T-50TH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있던 그 후연용 비행기가 이런 실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태국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한국산 기체는 정말이지 괴물 같다. 운영비는 저렴한데 성능은 F-16 못지않다며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죠.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술이
이 먼 타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창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의 폭격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국이 보유한 한국산 무기 체계가 얼마나 실전에서 효율적인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훈련기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발톱이 드러나는 과정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폭격 직후 태국 전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와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바탐방 인근에서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식들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역시나 기체의 정체였습니다. 태국의 유력 매체인 네이션 온라인조차 초기에는 F-16이 공습을 주도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로 이번 작전은 전형적인 주력 전투기의 전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포착된 궤적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하나둘 모이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캄보디아 내륙 100km 지점까지 소리 없이 침투해 적의 심장부를 도려낸 것은 바로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T-50TH였습니다. 사실 T-50은 이름부터가 훈련기를 뜻하는 T라는 약자를 쓰고 있기에 많은 이들이 그저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연습용 비행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탐방 공습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나운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태국 공군 부사령관인 나파이자 공군 중장은 이번 작전의 성공을 공식 확인하며 T-50TH의 역할을 단순한 훈련용 플랫폼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최전방 전투기로 공식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태국 공군이 F-16이나 그리펜 대신 한국산 T-50을 선택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T-50은 F-16보다 기체 크기가 약 20% 정도 작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실전에서는 엄청난 생존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낮고 기동성이 뛰어나 캄보디아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타고 저고도로 침투하기에 최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군은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기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늘을 찾았지만 T-50은 이미 목표물을 타격하고 구름 뒤로 사라진 뒤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데이터에 따르면 T-50의 운영비는 F-16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정밀, 타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국방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태국인들은 한국 제품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잡았다며 환호했습니다.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와 한국산 유도, 무비 체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캄보디아의 기갑사령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살냈으니까요. 저는 현지 카페에서 태국 중장년층 남성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게나, 우리가 F-16을 한 대 띄울 돈이면 한국산 기체는 5대를 띄울 수 있다네. 저들이 BM-21 로켓으로 우리 민간인을 위협할 때 우리는 한국산 비행기로 저들의 안방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한 노신사가 흥분하며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T-50TH가 스나이퍼 ATP라는 야간 표적, 식별 장치를 통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F-16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합동 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한국의 항공 전자기술이 이미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캄보디아의 독재자 훈센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제는 거대한 미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이 날렵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시간이 지났음에도 바탐방주 일대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적으로 관영 매체를 동원해 태국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이 겁에 질려 대피하는 영상들을 조작하며 국제사회에 호소했죠. 하지만 진실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태국의 정보 분석 페이지인 태국 범화, 철도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구글 어스와 구글 맵을 활용해 폭격 지점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격 지점은 민가에서 무려 4km나 떨어진 산 뒤편의 군사기지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빛난 것이 바로 한국산 기체의 정밀함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사용한 한국산 유도무기 체계는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폭격이 이루어진 포놈 3포산 뒤편은 캄보디아군의 기갑, 기병사령부가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자신들의 무기 저장고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겠지만 한국의 기술로 개량된 T50TH의 눈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캄보디아의 억지 주장에 대해 4km나 떨어졌는데 파편이 튀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라며 일축했고, 오히려 한국산 기체의 정밀 타격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만난 한 태국 군사 전문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T50TH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잘 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기체에 장착된 데이터 링크 통합 시스템 덕분에 F-16과 같은 주력 전투기가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사각지대에서도 정확히 목표를 꽂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T50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태국 공군의 전체 네트워크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무기 체계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투입된 기체들은 한국의 FA50 블록 20과 유사한 수준으로 항전 장비가 업그레이드된 태국 맞춤형 모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한국산 KGBB 유도폭탄을 운용하며 지상 목표물을 요리하는 솜씨는 세계 최정상급 전투기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군인들이 산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것이 단순한 후연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연기에서 발사된 정밀 유도탄 하나는 그들의 오만함을 순식간에 산산조각냈습니다. 현지의 공포는 캄보디아 지도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이번 공습이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국경 도발과 BN-21 로켓 공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직접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는 태국 공군의 단호한 입장은 한국산 무기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까지도 언제든 한국산 기체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캄보디아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태국의 한 식당에서 뉴스 화면을 보며 환호하는 시민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폭격 지점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와 함께 유유히 기지로 귀환하는 T50의 날렵한 실루엣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저에게 한국인이냐고 묻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용맹한 전사였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한 구석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바탄방 공습 성공은 태국 정부와 군 수뇌부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태국 내부에서는 국방 예산 문제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산 최신예 기체를 들여오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유지비가 발목을 잡았고,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저가 기체를 들여오기에는 국가 안보가 걱정이었죠. 하지만 이번 실전 사례를 통해 한국산 T50TH는 그 모든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태국 국방부와 공군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을 통해 한국 기체의 실전 효율성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기존의 T50TH 부대는 지금처럼 정밀 타격 및 전술 훈련용으로 유지하되, 더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신규 FA50 블럭 20을 추가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4대에 달하는 추가 도입 논의는 F-16의 노후화된 자리를 한국산 경전투기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다시 한번 열광하며 F-16 한 대를 굴릴 예산으로 한국산 기체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미 실전에서 캄보디아군을 압도하지 않았느냐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현지에서 제가 느낀 분위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태국의 경제계 인사들은 이번 공습이 캄보디아에 투자된 중국 자본에도 심리적인 압박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도발을 일삼던 캄보디아 정권에 가장 아픈 타격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한국의 무기 체계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력을 넘어 지역의 정치, 경제적 균형을 잡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용된 태국의 T50, TH는 한국의 기술진이 태국 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개량한 맞춤형 기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FA50 블록 20의 지향점을 공유하면서도 태국이 처한 특수한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플레어 발사 장치 덕분에 적의 대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아군 기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무기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안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진정한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우연히 태국 공군기지 인근을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지 활주로에서는 여전히 T-50들이 쉼없이 이착륙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던 현지 주민들은 더 이상 그 비행기들을 단순한 연습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 비행기가 우리 마을을 지키고 저 멀리 적의 심장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리 공군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서 저는 한국 기술이 심어준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의 훈센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투기라는 별명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밀한 기술력과 태국 군인들의 용기, 그리고 실전에서의 완벽한 결과가 만들어낸 훈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제가 머물던 지역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네티즌 중 한 명은 태국은 이 자랑스러운 한국산 항공기를 최소한 48대까지 보유해야 한다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고 이는 수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타국의 하늘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전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이름의 가치입니다. 태국 공군이 이 중대한 작전에 미국이나 유럽의 기체가 아닌 한국의 T-50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자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 성공 이후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해 앞다투어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도발을 잠재운 것은 단순한 폭탄 4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정밀공학의 정수와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저는 바탐방을 떠나 다시 방콕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캄보디아 내륙 깊숙이 침투했던 그 작고 날렵한 비행기가 어떻게 적의 레이더를 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했는지에 대해 마치 자기 일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제 손을 맞잡으며 한국은 정말 위대한 형제의 나라라고 치켜세워 주었습니다.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도발 강도가 높아질수록 태국 공군은 더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T-50과 FA-50이 있을 것입니다. 훈련기에서 시작해 실전의 영웅이 되기까지 한국의 항공기술은 이제 전 세계 국방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최고다 라는 태국 시민들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의 하늘을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체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날아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주는 든든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오늘도 고국을 향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슴에 새깁니다.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평화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